부동산 중개소 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죠. 이 집 남향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풍수에서는 남향도 하나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전통 풍수 나침반은 동서남북 네 방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24방향을 나눠서 봅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알고 있는 12띠입니다. 쥐띠, 소띠, 호랑이띠가 원래 단순한 동물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옛 사람들은 이 12글자로 시간과 방향까지 표시했죠. 쥐의 자는 북쪽, 말의 오는 남쪽, 토끼의 묘는 동쪽, 닭의 유는 서쪽. 그리고 이걸 나침반 위에 올려놓으면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쥐와 말, 토끼와 닭처럼 서로 충하는 띠가 정확히 마주봅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좋다고 하는 남향집도 내 띠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이걸 모르고 이사 가신 분들 사실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 이걸 왜 아무도 미리 안 알려줬을까요? 오늘 이 영상 이사 계획 없으셔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소원이 있다면 댓글에 꼭 적어주시고요. 지금 사시는 집이 선생님 기운을 밀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나쁜 쪽으로 잡아당기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집 볼 때 방향 먼저 보시죠. 남향, 동향, 북향, 서향. 그런데 풍수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봅니다. 바로 내 띠입니다. 우리가 쓰는 12띠, 이 12띠가 그냥 동물 이름이 아닙니다. 12지라고 해서 각각 담당하는 방위가 따로 있습니다. 쥐띠는 북쪽, 말띠는 남쪽, 토끼띠는 동쪽, 닭띠는 서쪽. 그리고 집에는 앞과 뒤가 있죠. 풍수에서는 집의 뒤쪽을 좌, 앞쪽을 향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에서는 전면이 열린 쪽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실제 좌향은 건물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방법에서는요, 내 띠의 방위와 집 뒤쪽이 겹치는 구조를 주의해서 봅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4년생 쥐띠 여성분이 신혼집을 구할 때 부동산에서 남향의 뷰도 좋습니다 해서 계약을 하셨는데요. 이사 오신 지 반년쯤 됐는데 이유 없이 잠을 설치고 남편분하고 사소한 걸로 자꾸 부딪히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집 구조를 여쭤봤더니 정확히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는 정남향이었죠. 쥐띠의 자는 북쪽이잖아요. 그 구조가 이분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좌향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남향집이 나쁜 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향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쥐띠인 분에게 이 방향 구조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한 시기 78년생 말띠 남성분은 정확히 같은 남향 아파트에 사시는데 오히려 재물운도 안정적이고 가족관계도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말띠의 방위는 남쪽으로 남향 구조가 이분한테는 딱 맞아떨어진 거죠. 똑같은 남향집인데 띠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작용하는 걸 계속 확인합니다. 남향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에요. 내 띠와 집의 실제 좌향을 같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말띠는 반대이죠. 북향집 구조에서 주의하시면 되고요. 토끼띠는 서향, 닭띠는 동향에서 주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시는 집 방향하고 내 띠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이사 온 뒤부터 이유 없이 일이 꼬인다는 느낌 드셨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어디선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 띠에 맞는 방향을 피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같은 쥐띠인데 어떤 분은 남향집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시고 어떤 분은 같은 남향집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1960년생 쥐띠, 1972년생 쥐띠, 1984년생 쥐띠. 다 쥐띠예요. 그런데 이 세 분 인생이 다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난 해가 같아도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간이 달라요. 사주라고 하잖아요. 태어난 연, 월, 일, 시, 내기둥. 쉽게 비교해 드릴게요. 띠는 가슴에 달고 다니는 이름표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주 전체는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담긴 신분증입니다. 이름표 한 장 보고 그 사람을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띠 하나만 가지고 이 집은 무조건 좋다, 나쁘다,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띠 방향을 첫 번째 필터로 두고 사주 전체를 두 번째 판단으로 함께 봐요. 아까 말씀드린 1984년생 쥐띠 여성분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이분 사주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봤더니 월주와 일주에 남향의 화기운을 어느 정도 완충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향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기와 침실 배치를 같이 조정해 보시죠. 말씀을 드렸고
몇 달 뒤에 확인해보니 잠도 편해지고 부부 사이도 안정됐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띠 하나만 보지 않고 사주 전체를 같이 봐야 하는 이유지요. 선생님, 혹시 이사를 여러 번 가봐도 늘 비슷하다는 느낌 드신 적 있으십니까? 집을 바꿨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그 막막함. 솔직히 좀 억울하시죠? 어쩌면 집 방향만 보고 결정하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보다 훨씬 강한 게 있습니다. 바로 현실이에요. 이사 온 뒤 실제로 선생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실 그게 제일 정직한 판단이에요. 한 가지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40대 자영업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방향도 좋다는 곳으로 이사하셨고 그의 매출도 늘었다고 하셨는데 정작 통장을 열어보니 남은 게 없었어요. 이사 온 뒤로 어머니께서 병원에 2번 입원하셨고 차량 사고도 한 번 있었고 예상 못한 세금까지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들어온 돈이 아니라 남은 돈이 기준입니다. 60대 은퇴하신 부부 사례도 있습니다. 이사 오신 뒤 소득 자체는 크게 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신기하게 병원 갈 일도 줄고 갑자기 훅 나가는 돈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예전 집보다 확실히 돈이 덜 새는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훨씬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돈이 남는 집이에요. 이사한 뒤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얻은 것이 뭔지, 잃은 것이 뭔지. 돈만 적지 마시고요. 건강, 가족관계, 자녀 문제, 마음의 편안함까지 같이 써보세요. 그리고 돈 말고도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밖에서 하루 종일 지쳤어요. 발을 끌다시피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 안에 딱 들어서는 순간 뭔가 후 하고 내려앉는 느낌. 아, 집에 왔다. 그 느낌 있는 집이 선생님의 기운을 채워주는 집입니다. 집은 지친 몸과 마음의 충전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집에 들어와도 공기가 무겁고 자도 피곤하고 가족들이 이유 없이 예민해지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집이니까 하고 그냥 살아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나쁜 기운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근데 익숙함과 편안함은 달라요. 가족 중에 유독 예민하신 분 계십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들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얻은 것이 훨씬 많다면 그 집은 선생님께 맞는 집입니다. 잃은 것이 더 많다면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현실이 이론보다 강합니다. 분명히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실행이 안 돼요. 이유를 대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어느새 몇 년이 지나 있어요. 이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아주 매운 음식도 계속 먹다 보면 어느새 덜 맵게 느껴지잖아요. 나쁜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노출되면 몸에 젖어버려요.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익숙함과 편안함은 완전히 달라요. 마음으로는 나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발목이 잡히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풀리지? 그 막막함이 사실은 이 집에서 오래 지내면서 쌓인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쁜 집에서 버티는 게 용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집을 찾아 움직이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단 좋은 집을 충분히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십시오. 확실한 방향이 보이면 과감하게 결정하셔도 됩니다. 다음, 삼재.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이사를 미루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삼재는 태어난 띠를 기준으로 12년 주기로 돌아오는데 그중 연속 3년을 삼재 기간으로 봅니다. 삼재 3년이 끝나고 9년 뒤에 다시 삼재가 찾아오는 구조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삼재가 내 삶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절대 운명은 아니에요. 12년이라는 긴 주기 중에서 기운이 조금 눌리는 하나의 시기일 뿐이에요. 삼재 하나만으로 좋은 집으로 갈 기회를 무조건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집의 방향, 가족 전체의 상황, 현실적인 조건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방향, 사주, 실제 삶의 변화를 돌아봤을 때 명확하게 맞지 않는 신호들이 보인다면 삼재보다 그 현실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날 받아서 차분하게 준비하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현관 청소하면 돈이 들어온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열심히 청소하셨어요. 신발장도 정리하셨고요. 근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솔직히 좀 허무하시죠? 신발장 청소 일주일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풍수 인테리어의 진짜 목적은
돈이 뚝 떨어지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 중에 댓글로 이런 얘기를 남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현관 정리를 딱 한 달 하시고 나서 돈이 갑자기 들어온 건 아닌데 예전보다 물건을 덜 잃어버리고 아침에 정신이 훨씬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댓글이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을 정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현관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손으로 정리를 시작한 마음이 하루 전체를 바꾼 거예요. 공간이 정돈되면 생활이 정돈이 됩니다. 생활이 정돈이 되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현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현관을 닦는 그 손이 내 삶 전체를 돌아보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 딱 3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밤에 뒤척이지 않고 잠은 잘 주무십니까? 가족들 사이는 큰 소리 없이 평안합니까? 갑자기 훅 나가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없습니까? 이 3가지에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새 아파트가 나왔다고 주변에서 이사하라고 해도 그 집 너무 쉽게 떠나지 마십시오. 반대로 오늘 띠 방향 확인해 보셨는데 걸리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실제 삶에서 계속 뭔가 풀리지 않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런 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집을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 문서가 움직이기 좋은 시기는 언제인지, 나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방향은 어디인지, 이걸 내 사주를 바탕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풍수탐정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시고 선생님들께만 드리는 비밀코드 문서운이라고 남겨주시면 특별한 선물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좋다는 집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집, 오늘 그 기준을 하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행운추적자 풍수탐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